자, 봅시다. 여러분들 12단원 이제 새로운 파트 등차 수열 나오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만만한 단원일 수 있어. 그냥 수적인 노름이거든. 자, 가볼게. 자, 일단 등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등차, 차가 같다라는 거예요. 차가 같다. 어렵지 않지? 차가 같다. 차가 같은 수열. 자, 수열이 뭐냐면 수를 나열한 걸 수의 나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등차 수열이 뭐냐면 차가 같은 수들을 나열한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 다음에 뭐 10일 온다라고 약간 추측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차가 2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계시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도 차가 일정한 게 보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 첫째 항,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첫째 항을 의미합니다. 얘가 뭐 두 번째 항, 2항, 뭐 예를 들어 3항 이렇게 그냥 부를 뿐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때 등차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를 등차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이 다음 항에서 이전에 있는 항을 뺀 거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통된 차라고 해서 걔를 이제 다른 용어로 부르거든. 그럼 이놈의 공차는 3에서 1을 뺀 2가 된다는 얘기고, 이놈의 공차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마이너스 3이 공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때 공차라고 하면은 이 공차는 공통된 차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공차는 3에서 1을 뺀 2가 공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차가 일정하니까 5에서 3을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7에서 5를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차는 2다라는 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공차라 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를 빼도 되고, 그러면 어쨌든 공차라는 놈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등차 수열을 천천히 한번 다시 나열을 해볼 건데, 봐봐. A1, A2, A3, A4. 자, 일단 이거 문제 얘기하자. 표현을 하나 배울 건데, 이렇게 괄호가 있어서 여기 AN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얘는 AN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막 읽잖아요. 집합 기호잖아, 사실. 근데 얘가 수열로 바라보면 이러한 수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사실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야. 약속이 아니라 약속 단어 용어 하나하나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때 A1, A2, A3 이런 놈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첫 번째 항,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저희 이렇게 S S? 요거? 네. N?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과요. 좋은 질문이었다. 자, 어쨌든 지금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더 나아가서 얘가 이제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라는 애가 있겠지. n번째 항. 그치? 뭐 8번째 항, 10번째 항처럼 n번째 항이 있겠지. 여기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부터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용어 먼저 천천히 익혀보세요. 용어 먼저. 봐봐.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번 써보고, 이 공차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차를 일반적으로 D라는 이런 요 약자로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러면 둘째 항을 D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서 공차가 D면 여기가 A 플러스 D가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 빼면은 D가 공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여기서 여기 빼서 D가 돼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2D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은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으면 얘가 일단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놈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첫 번째 항은 A야.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한 번 더해.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두 번 더해.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세 번 더해. 그럼 n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할까? n-1번 더하면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3, 5, 7, 9 이러한 수열이 있다. 이때 A37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러한 등차 수열이 있다. 이때 37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어떻게 풀었니? 그럼 손가락으로 막 4, 5, 7, 9 또는 막 37번째까지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놈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일반항에 대한 등차 수열 공식을 떠올리면 얘가 A 플러스 N-1D라고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A는 첫째 항이지, 첫째 항. 이 A가 아니면 첫째 항이었어. 얘를 초항이라고 지금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초항. 괜찮나요? 그 다음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N이 의미하는 건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건 항의 번호. 항의 번호 또는 항의 개수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요. 항의 개수가 뭐 37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D가 의미하는 건 공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N이라는 걸 천천히 구해보면 자, A라는 건 첫째 항이야. 그럼 첫째 항이 뭐야? 3이라는 얘기야. 이되니? 그 다음 공차는 몇이야 얘들아? 공차는 2지. 이렇게 구하면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일반항을 얘라고 구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A1이고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써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5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7이 나오고 4를 대입하면 9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37번째 항은 AN이 2n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37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75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니?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일단 이놈의 일반항을 먼저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A 플러스 N-1D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조금만 더 풀어볼게. 감각 좀 익혀봐. 자, 문제에서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뭐 A3이 7이고 A10이 16이래. 이때 A30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세 번째 항이 7이고 10번째 항이 16이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D가 두 번 더해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2D라고 바꾸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이야? 9D가 된다는 거지. 10번째. A 플러스 N-1D. 지금 기억해. A 플러스 N-1D.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29D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문제 되게 쉬워 얘들아. 지금 이렇게 표현해보면 문자가 AD, AD 두 개고 12개지. 이거 예를 들어서 AD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니? 네가 간단하게 등차 수열을 먼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잘 봐. 자, 선생님이 지금 팁을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있는 거랑 5, 7, 13. 자, 이놈의 일반항을 지금 천천히 구해볼 건데 일반항을 정석적으로 구해보고 두 번째는 팁을 이용해서 한번 천천히 구해볼 거야. 자,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자,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를 하면 돼. 자, 그러면 A가 뭐야? A는 첫 번째 항 1 플러스 N-1 공차 뭐야? D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정리하면 2n-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자, 마찬가지로 아래도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A 플러스 N-1 D 공차 D 그러면 3n 플러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근데 잘 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얘를 전개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1차씩 나오지. 이걸 전개해보면 자,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dn 플러스 a-d라 하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이 1차식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얘가 공차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얘가 공차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1차식인데 그 1차식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봐봐. A에는 n에 대한 1차식이야. 자, 근데 이놈의 공차가 몇이야? 2지. 따라보이니? 그럼 공차가 2니까 2n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 공차가 d야. dn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공차가 2야. 그럼 2n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그럼 뒤를 어떻게 구하냐? 봐봐.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러면 1을 넣어서 1이 나오면 돼. 자, 그럼 1을 넣어서 1이 나오려면 뒤에는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얘 한번 보자. 공차가 몇이야? 3이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3n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공차가 3이니까. dn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 1을 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는 플러스 4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항 외워주시고요. 여기는 공차를 활용해서 빨리 구한다. 저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회의. 자, 그러면 한번 쭉쭉 더 등차수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의 특징.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등차 중앙이다라는 이런 놈이 있거든요. 자, 얘가 뭐냐면 등차수열 선생님이 ax, b 이렇게 한번 세 개를 잡아볼게. ax, b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얘가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라고 한번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 등차수열의 정의는 x에서 a를 뺀 거 얘를 공차라고 부르지. 그 다음 b에서 x를 뺀 거 이게 항상 똑같으면 얘가 등차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x는 a 더하기 b다라는 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등차수열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가운데 있는 항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 이게 등차수열의 특징,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를 보면 봐봐. 등차수열 하나 잡아보자.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해봐. 그럼 양쪽에 있는 거랑 더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해봐. 그럼 양쪽에 있는 것과 더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항 a 플러스 t,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것과 더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차 중앙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보게 될 거냐면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수가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어. A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막 헤맬 게 아니라 등차수열의 특징 중 등차 중앙이 떠올려야 되는 거야. 즉, 가운데를 2배를 한 게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거를 풀어버리기만 하면 그냥 A 값이 나와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세 개의 수가 나왔을 때 이때 등차 중앙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봐봐. 이게 3개의 수가 아니라 5개의 수라고 한번 잡아놔도 보세요.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거랑 똑같죠. 근데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거랑 또 똑같지? 이게 몇 개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 돼도 똑같고 그 다음을 돼도 똑같고 그 다음을 돼도 똑같아. 등차의 특징이야. 꼭 3개라고만 한정 지을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 어쨌든 얘가 등차 중앙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일반항 AN에 대한 특징 봅시다. 자, 일반항 AN 다시 한번 외워볼까? A 플러스 n-1 D 이렇게. 괜찮니? 근데 얘를 전개하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이때 이 n의 개수가 뭐가 나온다? 공차가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또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 AN이 문제에서 등차고 BN이 있는데 문제에서 BN도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가 이 수열을 CN이라고 잡으면 이 CN도 등차 수열일까? 결론은 맞아. 이유는 등차 수열 몇 차씩? 1차씩. 몇 차씩? 1차씩. 1차 포함 몇 차? 1차야. 얘도 무조건 등차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봐봐. 그리고 자, 등차수의 표현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집중하세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쉬운 문제는 문제에서 다음 수열이 등차수열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 등차수열이라는 걸 조금 돌려 표현하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가 등차수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등차수열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약간 항등식의 표현을 아는 거랑 똑같아. 모든 x에 성립한다라고 하면 항등식이다. 이미 x에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다 읽어주는 것처럼 등차수열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AN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얘를 무조건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계속 반복한 거잖아. 따라와.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는데 얘가 상수가 나왔어. 상수. 이런 수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등차수열이 뭐야? 차가 똑같은 얘를 등차수열을 불렀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1을 대입하면 A2에서 A1을 뺀 거, 2를 대입하면 A3에서 A2를 뺀 거, 얘가 의미하는 게 등차수열의 표현이다라는 거지.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얘가 공차가 된다, 쟤는 공차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이해되나요? 저거? 예를 들어서 한번 수열 또 나를 해줄게.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이거 뺀 게 계속 뒤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거 뺀 게 n 플러스 1번장에서 그 이전의 항을 뺀 게. 근데 그걸 우리를 공차라고 부른다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얘도 등차수열이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봐봐. 이것도 등차수열을 읽어줘야 돼. 왜일까? 오케이,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거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 한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항, n번째 항, 그 다음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합과 같다. 얘가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가 사실은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돼도 등차라고 읽어주고요. 이렇게 표현돼도 등차라고 읽어주고요. 이렇게 표현돼도 등차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잘 봐. 첫 번째 항이 4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6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때 a10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본 순간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근데 공차가 뭐란 얘기다? 6이란 얘기라고 읽어주는 거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a10을 어떻게 구하냐면 a10은 a 플러스 9d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따라와. 그럼 a가 4고 공차가 6이니까 답을 58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그 중에서 얘는 공차구나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겁니다. 오케이. 사진 찍으시고. 자, 지울게요. 자, 선생님 기본 문제 풀어줄 건데 되게 쉬워서 너네 여태까지 좀 제일 만만할 거야. 자, 기본 문제 12-1번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 1번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왜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가볼게. 자, 일단 이러한 수열에 대하여 얘가 몇 번째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러한 수열을 나열한 걸 봤더니 얘가 0.06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먼저 체크해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등차 수열이구나.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0.855, 공차는 여기서 여기 뺀 게 공차니까 0.0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일반항을 잽싸게 구해. 일반항 외로 a 플러스 n-1d였다고. 자,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이 0.85 더하기 n-1d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 1을 넣으면 0.85, 2를 넣으면 0.91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근데 n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1 대입해서 0.85가 나오니까 1 대입해서 0.85가 나오게 0.79를 더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게 좀 더 빠르겠지 얘들아? 이해되세요? 근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2.05가 몇 항이라고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언제 2.05가 얘가 2.05가 될 때 이 n의 값을 구하면 그 n이 항의 번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즉 이걸 만족하는 n을 구하면 걔가 2.05의 번호가 된다는 거지. 몇 항인지 번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서 n을 구하면 걔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얘가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쭉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은 바로 이제 12-2번 갈게요. 12-2번. 등차수에 대하여 자 1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등차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냐? A11이 의미하는 건 A 플러스 10D라는 거지. 일반항 가지고 A 플러스 n-1D 가지고 풀면 A23이 의미하는 건 A 플러스 22D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 A 플러스 49D를 구하라는 얘기야. 너무 쉬워.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연립해서 AD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니? 예. 따라와. 그래서 이거 풀면 끝이야.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일까? AN은 A 플러스 n-1D. AD를 구해서 D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정이 따라오고 있어? 이 첫 번째 문제 끝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문제 잠깐 보자. 12-3번. 자, 문제 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안 나와 있지. 그치? 근데 등차 수열로 막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제가 등차 수열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식을 천천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것만 다른 거야. 이해되니? 따라와. 그래서 뭐 11-3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가끔 여기 A에다가 1을 안 붙일 수도 있거든. 요거 안 붙이면 얘는 초항을 의미하는 거야. 1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주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지금 초항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본 순간 우리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3이라는 얘기는 얘가 등차수열이고 더 나아가서 3이라는 애가 공차가 되는구나 라고 읽어주면 끝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우리는 초항하고 공차를 알기 때문에 AN을 구할 수 있겠다. AN은 A 플러스 n-1D를 해보면 첫 번째 항 A가 2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3n-1이다라고 해서 AN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따라온 얘기까지. 자,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거는 B에는 등차 수열이다. 지금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똑같아. B는 30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B 더하기 D죠. B 더하기 D가 30이니까 나는 D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Bn 구해. Bn은
b 플러스 n-1t라고 해서 얘가 32니까 정리하면 34-2n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3번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이런 문제야.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AN하고 BN이 같아지는 N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N이 뭐냐면 AN을 3n-1이라고 구했단 말이야. 자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져? N이 34일 때다라고 보이시나요? 그럼 N은 34면 끝이에요. 33이면 얘가 98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는 AN이 지금 3n-1이고 BN이 34-2n이니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해버리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쉽죠? 자,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자, 기본 문제 12-4번 문제 한번 보고 계세요.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1번 문제 보면 얘하고 얘가 등차라고 나왔어. 그러면 헤매지 말고 세수가 등차면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걸 2배 한 게 양쪽에 있는 거. 태정아, 정신 차려.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연립하면 x, y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1차하고 2차 연립 어떻게 하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y는 2x-1이라고 한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 여기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2x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개니까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돼서요. x는 0 또는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x값을 구하고 y값을 구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을 먼저 조금 개념 정리하시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자, 2번 가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40이다 라고 나왔네. 자, 이렇게 나왔고 2항과 3항의 곱이 2항과 3항의 곱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 더 크다.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만큼 크다. 이때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잡으면 얘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4A 플러스 6D가 4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아래 식도 똑같이 간다. 자, 그럼 A2는 A 플러스 D고 A3은 A 플러스 2D고 A1은 A고 A4는 A 플러스 3D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면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지? 이걸 연립하면 A하고 D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야? 1차하고 2차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는 연립 방정식 모집하는 거예요. 따라오니? 그래서 어쨌든 A하고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조화수열 X 치세요. 조화수열 X. 이건 정성에만 들어있어서 역사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뀌네요. 이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12-5번 여기다가도 X 치세요. X. 12-5번 X 치시고 얘들아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봅시다. 한번 쓸 거예요. 이건 뭐 단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지웁니다. 자, 봐봐 얘들아. 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등차수열이 조금 전에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뭐 100이라는 수가 몇 번째 항인지인가
이런 거를 구했다는 거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수열의 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합.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쭉 가서 99까지를 더하면 뭐가 되냐라는 이러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는 1, 3, 5, 7, 9 이러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정리하고 공식을 외워서 이런 거를 보다 빠르게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원리를 맨 처음 생각한 게 뭐 초등학생 때 가우스라는 사람이야.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 근데 어떻게 구했어? 양쪽을 더하면 똑같다를 활용해서 구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1부터 100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써보자.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선생님이 교실해가지고 학생이 교실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딱 문제를 딱 준 거야. 화장실 가고 싶대. 근데 나 보내주기 싫은데 너 이거 평면 보내줄게. 가서 갑자기 3초 만에 5초 50요 팍팍 혼자 가버리는 거야. 천재죠. 어떻게 구했냐면 양쪽을 더해보니까 101로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양쪽을 더하면 걔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항과 얘를 초항, 마지막 항 얘를 말항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얘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몇 개요? 50개. 전체는 100개지. 그럼 몇 쌍이 있는 거야? 50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나오는 거냐면 얘가 2분의 100개. 100개가 있는데 걔를 50쌍, 쌍을 지어야 되니까 이거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이 이거야. 그냥 저걸 생각하면 얘가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도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97이라는 수가 있었겠지? 맞니? 홀수를 나오면 나란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니까 100. 이 둘을 더하니까 100. 맞아? 그럼 얘를 풀 때는 1하고 99를 더했어. 따라오니? 근데 100이라는 애가 몇 쌍 있는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 항의 개수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항의 개수. 그걸 절반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99개 아니지.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가 99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항의 개수를 지금부터 찾아주셔야 됩니다. 항의 개수를. 저것도 잘 못 찾는 거야, 너희가. 자,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항의 개수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의 개수를 찾기 위해선 일반항을 먼저 찾아주세요. 일반항 찾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항이 AK라면 항의 개수는 K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놈의 일반항을 찾아볼까? 자, 그러면 1, 3, 5, 7, 9가니까 공차가 몇이야? 2지. 그러면 일반항은 AK라고 하면 일반항은 2K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AN이면 EN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1을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가 일반항이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뒤에도 상관없다. 어쨌든 얘가 일반항이야. 자, 그럼 이때 얘는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나오니까 A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두 번째 항 A2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뭘 대입해야지 얘가 나와? A 50이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1부터 50까지가 50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죠? 일반항을 찾아서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그러면 얘가 50을 대입해야 되니까 항의 개수는 50개라는 거지. 그래서 항의 개수를 이로 나눠서 얘가 등차수열 합공식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여기 하나 더 풀어줘. 자, 예를 들어서 11, 15, 16, 40, 19, 23, 103 해보자.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게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야. 근데 얘는 2분의 전체 항의 개수. 항의 개수 딱 절반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항의 개수 찾기 위해선 일반항을 찾는 거야. 자, 일반항 찾으면 4씩 증가하지? 맞아. 공차가 4란 말이야. 공차가 4니까 4n 이렇게 잡아. 그리고 1 대입해서 11이 나와야 돼. 그러면 4n 플러스 7이라는 거지. 또는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다 이렇게 잡아도 된다. a 플러스 n-1 d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네다가 뭐 대입해야 돼? 24를 대입하면 되거든. 얘가 24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즉 항의 개수가 24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숫자로 먼저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 그래서 너네가 좀 쉽게 다가온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로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차 수열의 합. 잠깐. SN이라는 이런 놈의 표현부터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할 거거든. 자, 보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AN이라는 걸 천천히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이런 게 몇 쌍 있는지를 보겠다고. 그럼 몇 쌍 있는 거야? 전체 항이 몇 개야? 1부터 n까지니까 n개 있는 거지. 맞아? 근데 걔를 2로 나눠줘야지 몇 쌍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첫 번째는 공식을 2분의 항의 개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외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의미하는 건 첫째 항 초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L이 의미하는 건 마지막 항 말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N. N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정아! 정신 차려. 턱 빈 거 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잘 봐, 얘들아. 2분의 n.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 첫 번째 항을 a라고 잡고 이 an이라는 놈을 등차수의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얘가 a 플러스 n-1 d가 된다는 거지. a는 a 플러스 n-1 d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놈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즉 이 a 플러스 n-1 d다라고 이렇게도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울 게 어렵지 않아. 얘를 어떻게 기억해야 돼? 얘를 a 더하기 an. 근데 an이 a 플러스 n-1 d니까 이 a 플러스 n-1 d가 되는구나 라고 외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하고 a라고 an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자, 왜냐면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보세요. 1, 3, 5, 7, 점점점 가서 99까지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1, 3, 5, 7 쭉 가서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봐봐. 등차수의 합공식을 활용할 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면 1번 공식이 편한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2번 공식이 편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등차수의 합공식을 구해보시면 이걸 다 더한 걸 구한다는 얘기야. 더한 걸. 그러면 구해보면 2분의 자, 항의 수 찾아. 항의 수 아까처럼 똑같이 되면 50개 나오거든. 2분의 50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야. 얘가 답이야. 아까 저기서 한 거야. 항의 수 50개 찾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2분의 항의 수가 몇 개야? 30개지? 2분의 30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야. 2분의 항의 수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 다음 이 A를 갖다 써. 이 A 더하기 이 N이 의미하는 게 항의 수였지? N이 의미하는 게 항의 수였어. 그럼 항의 수가 30개니까 얘는 30에서 1을 빼
29가 되겠지? 그 다음 공차는 몇이야? 2죠.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편해. 둘 다 알아야 돼. 둘 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땐 얘가 편하고 얘가 편하니까 초항 말항을 할 때와 초항하고 공차를 할 때 쓰는 공식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등차절의 소개비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정리. 자, 보자. 자, 봅시다.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일단 저거 처음 보죠. SN. 저 S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SN이 의미하는 건 이놈의 일반항을 내가 얘는 이렇게 생각해.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S, 이 N은 뭐? 얘는 뭘까?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2n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S, 2n-1은 뭘까?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2n-2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야. SN이라는 건 저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까지 괜찮니? 다만 이때 SN의 일반항이 AN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차이점이 있는데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SN의 일반항을 AEN-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놈의 일반항을 저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것들을 천천히 나열하라는 얘기야.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먼저 파악해야 돼. 다시 이러한 애가 의미하는 건 n에다가 1 대입, n에다가 2 대입, n에다가 3 대입한 걸 차례대로 나열해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때 SN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AN은 아니야.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놈의 일반항이 AN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한 거를 n개 나열한 거의 합이라는 얘기야. 이놈의 일반항에다가 1을 대입하고 이놈의 일반항에다가 3을 대입하고 일반항에다가 5를 대입하고 얘를 n개 대입한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반항이 뭐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지. 일반항이 뭐인지에 따라서. 이거 되게 헷갈릴 거야, 얘들아. 일반항이 뭐인지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진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N의 일반항이 BN이라고 하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봐봐. SN하고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SN을 알면 SN의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SN을 알면 SN의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볼 거야.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잘 봐. 어려워 얘들아. 이거 어려워. 보세요. 자, 내가 SN이 뭐냐면 얘는 이놈의 일반항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한 얘가 SN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세요. SN-1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야. SN-1을. 그럼 이 SN-1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서 A n-2 더하기 A n-1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때 이 n은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AN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자. 혜정아, 몇 번 말하니? 나와. 자,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건 얘는 항의 번호야. 항의 번호. 자, 항의 번호는 1, 2, 3, 4, 5, 6, 7, 8, 9 즉 자연수밖에 안 돼. 얘는 자연수밖에 안 돼.
절대로 A0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A-1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0번째 항, -1번째 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내가 Sn-1을 써버리면 얘는 n-1번째까지 항인데 이때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n이 1이 되면 얘가 0이 돼버리거든. A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Sn-1이라고 하면 기본 조건은 n은 2보다 크거나 하다는 조건이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는 거야. 자,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1 지워지고 A2 지워지고 A3 지워지지. 그리고 AN-1까지 지워져. 결론적으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 AM 마이너스. 이거 지워지지. 야, 여기 있는 거랑 지워지죠. 따라오세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얘가 남는다는 거야. 보여야 돼. 얘는 1부터 n까지 합이고 얘는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얘만 남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 중요한 거 이때 n은 무조건 2보다 크었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절대로 음수 0 될 수 없다고. 그럼 잘 봐. 나는 이걸 가지고 AN을 구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2, 3, 4 이런 거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AN을 구한다는 얘기는 A1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A1, 2, 3, 4 다 알아야지만 AN을 아는 거거든. 근데 나는 A2부터 안단 말이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따로 A1은 S1과 똑같은 놈입니다. S1이 뭔데? 1항까지의 합. S1은 그냥 A1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두 번째 항부터 다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예제로 한번 보여줄게. 봐. 문제에서 SN을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줬어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AN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AN은 SN-SN-를 통합하면 얘를 AN이 나오는 거야. AN이 나오는 거야. 단, 이때는 n이 2보다 크다 되면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 던 2까지 하자. 던 1까지 하자. 이렇게. 자, 그리고 A1이라는 건 어떻게 따로 구해야 돼. 왜냐면 AN을 구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부터 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 A1은 S1이랑 똑같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이해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SN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SN-1은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된다.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n제곱이 나와. 그래서 2n 더하기 1이 나와. 2n 더하기 1. 결론적으로 AN이 2n 더하기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오니 단 계속해서 이거 안 써주시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이거 안 쓰면 빵점이야 얘들아. 무조건 n은 2보다 크게 성립한다고. 왜? 애초에 여기는 이 식을 따라와야 된다고. 이 식 자체는 n이 2보다 크게 때만 성립한다고. 얘가 2보다 크게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A1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S1이야. S1이 뭔데? 일단 1 대입해.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SN을 주면 여러분들은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AN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AN이라는 수열을 나열까지 한번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은 4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1을 대입해 5고 세 번째 항은 7이고 네 번째 항은 9고 이러한 수열이 AN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따라와.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전부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얘가 문제에서 등차수열가 나와. 등차수열.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여태까지는 A1, A2, A3 이 번호가 항의 번호랑 여기 아래 있는 이 번호가 사실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1이라고 다시 한번 천천히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다시 천천히 잡아봐. 자, 그러면 여기는 A 뭘까?
얘는 몇 번째 항일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일까? 잘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1부터 n이니까 n개지. 맞아? 여기 몇 개야? 한 개고 두 개지. 전체가 몇 개야? n 플러스 2개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전체가 n 플러스 2개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n 플러스 2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A라는 수열로 다시 한번 보면 이놈의 공차가 2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항이 4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따라오니? 그 다음은 A, n 플러스 2가 34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첫 번째 항이 4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3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n 플러스 2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등차수의 일반항 a 플러스 요거에다가 d를 1을 뺀 거지. a3은 a 플러스 2d, a8은 a 플러스 7d. 그럼 얘는 a 플러스 n 플러스 1, d가 34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a가 4고 공차가 d니까 a에다가 4를 대입하고 공차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이 n 플러스 6이 34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14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상황 따라왔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똑같은. 자, 가보자. 이번에는 n이 29라고 줬어. 자, 그럼 n이 29라고 줬는데 나는 a1은 4라는 것과 a는 4라는 것과 a n 플러스 2는 34라는 걸 좀 전에 구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a 몇이 34라는 얘기야. a 31이 34라고 구한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a 31이 의미하는 건 a 플러스 30d가 34를 의미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a가 4니까 d는 뭐야? 1이겠네. d는 1이라고 구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는 이 전체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이거 잘 봐. 전체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지. 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등차 수열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 기억해. 2분의 항의 개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있었고 2분의 항의 개수에 a1 더하기 an이라고 해서 얘가 a 플러스 n-1 d가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에 이 a 플러스 n-1d라고 해서 공식이 두 개가 있었다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있었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의 합을 구하래. 그럼 1번 공식 쓸래? 2번 공식 쓸래? 1번. 이유는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이 나와 있으니까 1번 공식 써야지. 그래서 이걸 풀 때는 1번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s를 구하면 s는 자,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지? 맞아?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라고. 항의 개수는 31개라고 얘들아.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s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n이라고 해서 무조건 n을 갖다 쓰는 게 아니지.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항의 개수.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지. 얘가 등차 태양 공식이야. 따라와. 그럼 쟤는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2 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여기 209. 요거 합시다. 자, 얘는 이 전체 합이 209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전체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가 209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n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다음 얘가 38이니까 지워지면 19, 지워지면 11. 그래서 n은 9다 이렇게 나옵니다. n이 9야. 자, 그럼 n이 9면 또 아까 쓴 거 자, 여기 가는 거예요. 얘를 알고 있으니까 즉 a11이 34라고 알고 있는 거야. a는 당연히 4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얘가 a 플러스 10d니까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d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천천히 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클리닉 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12-7번 갑시다. 12-7번.
문제 읽어보세요.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하다. 자, 봅시다. 일단 칠판 할게. 자, 일단 등차수의 합공식을 써야 돼. 등차수 합공식. 근데 공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을 알 때랑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럼 얘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라는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2분의 S1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선생님이 걸린 S10이라고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준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항의 개수가 10개가 되고 2a 플러스 9d가 100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써.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야. 20에 2a 플러스 19d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S30이야. 똑같이 가자. 자, S30은 2분의 n의 항의 개수에 2a 플러스 29d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요거 보면은 1차하고 1차 연립해서 AD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당연히 얘기야. 필요가 없다고. 1차 연립해서 대입하면 답이라고. 근데 문제는 2번 문제야. 자, 2번 문제 한번 봐봐. 읽어봐. 자, 읽어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까지 이해해봐 일단.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3배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의미한 게 SN이었어 얘들아. A1 더하기 A 더하기 AN까지. 이놈의 3배가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항까지 합과 같아. 이렇게 표현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 봐봐. 여기는 지금 SN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SN으로 표현하기가 지금 막 SN이 표현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문자가 막 S가 나오고 A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진 이 우변을 S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거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일단 2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하면 S2n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항은 없는 거잖아.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걔가 얘랑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야. 보이셔야 됩니다. 얘가요 A1부터 시작해서 A2n까지의 합이고 얘가요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의 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AN까지가 날아가고 뭐만 남아?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A2n까지가 남는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항부터 2n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n까지를 빼면 n까지는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 항부터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죠. 즉 여기 위에 있는 이 문제를 우변을 S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문제 푸는 건 똑같아. 자, 가보자. 3 곱하기 첫 번째 항 등차값 구하래. 근데 등차수량 공식은 두 개라고.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을 알 때랑 모를 때. 얘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할게. 2분의 항의 개수 n개는 n에 2a 맞아? 플러스 n-1d 이렇게 따라옵니다. 얘가요. 자, 공식 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2n에 2a 플러스 항의 개수 마이너스 1d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빼기 2분의 n에 아이고 넘길 걸 그랬다.
자, 주어진 얘는 이렇게 넘깁시다. 이 SN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길게요. 이를 넘길 수 있지?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지워져서 얘가 2 나와. 잘 봐. 2n 지워버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네. 자, 그러면 6 더하기 nd-d가 여기가 안 지워지네. 3 더하기 3. 이거 3한 거야, 3 이렇게. 그 다음 전개해. 그러면 nd-2분의 t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정리하면 nd 지워져. t를 넘겨. 그러면 2분의 t는 3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t는 6 이런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공식을 써달라는 건데 이거 좀 헷갈리고 만만치 않다는 거지. 자, 넘어가서 12-18번 갑시다. 12-18번. 첫째 항이 15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하기 48.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들 똑같이 선생님처럼 쓰는 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15고 S4가 48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 1번 AN을 구하라. 2번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AN이 언제 음수가 되는가? 3번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4번 SN이 63이 되는 걸 구하라.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 다 선생님처럼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5고 S4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등차수를 한 번씩 쓰는 거야. 2분의 n에 EA 플러스 n-1t 이렇게 쓰면은 바로 뒤에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정리하시면 여기 지워버리고 60 플러스 6d가 되고요. 6d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d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일반항 찾아봅시다. 일반항 찾는 방법 두 가지로 계속 연습합니다. 첫 번째는 a 플러스 n-1d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n-1에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n 잡아. 맞아? 그 다음 1 넣어서 첫 번째 항이 15야. 1 넣어서 15가 나와야 돼. 그럼 1 넣어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더하기 17 이렇게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다. 연습해 얘들아. 선생님은 이렇게 가는 거 추천하지만 이걸 모르면 안 돼. 당연히 첫 번째를. 자, 그 다음 A이 음수가 되는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래. 자, 언제 처음 음수야? 9일 때. 보이죠? 얘가 처음 음수가 되는 건 A이 9일 때. 보이나요? 다 9예요. 자, 그 다음 3번의 별표. 자, 3번의 별표. 자, 3번의 별표 치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A1부터 시작해서 얘를 쭉 가서 AN까지 나오고 AS까지 나왔어. 이렇게. 자, 근데 언제까지를 더해야지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SN은 여기를 다 더한 거에 최대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은 15니까 양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공차가 음수 얘들아. 그럼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항도 어쨌든 양수야. 왜냐면 첫 번째 항이 15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를 여기 두 번째 항이 넣으니까 1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양수야. 세 번째 항도 양수야. 자, 계속 양수 나오겠지. 근데 어느 순간 음수 나오겠지. 왜?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가면은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지 최대야? 이 양수를 다 더한 게 최대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더해버리면 이것보다는 작은 거잖아. 음수를 더한 거니까. 이해되니? 이 2번을 왜 풀라고 했냐면 9번째 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 이전 항
8번째 항까지 더해야지만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계속 양수를 더해야지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음수를 더하는 순간 작아지니까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오세요. 따라오니까 자 그럼 다시 2번은 9번째 항이 음수래. 그러면 여기가 9번째 항에서 처음 음수가 나오는구나. 이해되니? 그럼 최대값은 뭐다? 얘가 8일 때라는 거야. 양수까지를 모두 더하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수능 따라왔어? 그래서 답은 S8이야. 그래서 3번 답을 구하면 S8은 합니다. 2분의 8의 2A 더하기 n-1 D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니? 4번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써버리면 답이 나올 뿐인 거야.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래서 과제는 등차수열 기본, 유제, 그리고 등차수열 RPM 대표 끝 이렇게만 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